지금부터 명리학 7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오행의 상생상극에 대해서 잠깐 했었죠. 그래서 잠깐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좀 진행 좀 할게요. 자, 우리가 목, 화, 토, 금, 수가 있었죠. 간목은 가불목이 있었고, 지지에는 인목과 묘목이 있었죠. 그 다음 화는 중간에 병정이 있었고, 지지에는 사화와 오화가 있었고, 그 다음 토는 천간에는 무기가 있었고, 지지에는 진술, 중미 이렇게 해서 네 글자가 있었죠. 그 다음 금은 경금, 신금, 그 다음에 지지신금, 유금 이렇게 있었고, 수는 임수하고 그 다음 개수와 자수가 있었죠. 자, 상생은 파란색으로 하게 되면 파란색으로 할게요. 상생은 목이 화를 생했었죠. 갑을 인묘목이 병정 사오화를 또 생하고, 그 다음 화는 또 이렇게 병정사오가 목이 진술충미를 생하고, 토는 또 요 무기진술충미가 경신신유금을 생하고, 그 다음 경신신유금은 또 임계해자수를 생하고, 그 다음 임계해자수는 갑을 인묘목을 생한다는 게 생겼죠. 그 다음에 극은 여기서 이제 빨리빨리 알아들으신 분은 지난번에 숙제를 했다는 뜻이고, 빨리빨리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숙제를 게을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인지가 잘 안 되시면 지난번 숙제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은 다시 또 토를 극하고, 즉 갑을 입으면 무기진술충미를 또 극하고, 토는 또 무기진술충미는 임계해자수를 극하고, 임계해자수는 다시 병정사오화를 또 극하고, 병정사오화는 경신신유금을 극하고, 경신신유금은 다시 또 갑을 인묘목을 극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그래서 상생상극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숙제를 제가 냈었죠. 숙제를 다 하셨으리라 보고, 오늘은 태길상식, 즉 163페이지를 보시면 태길상식 및 음양오행과 인체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태길상식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주위에서 자꾸 묻습니다, 한두 가지가. 근데 물었을 때 모르는 걸 아는 것은 대답해 주시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시지 말고 아는 범위 내에서 대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뭐든지 인정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거는 내가 아직까지 공부가 조금 하는 중이니까 다음에 얘기해 준다든지 아니면 저한테 문의를 하셔서 또 대답을 해주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얼핏 들은 거를 얘기해 주게 되면 그 들은 사람은 그 말대로 그대로 실행을 하게 돼서 좋은 일이면 참 좋겠지만 자칫 또 뜻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책임하기는 좀 너무 크게 느껴지겠지만 양심적인 혹은 도덕적인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서 드시죠. 일단 오늘은 가장 많이 쓰이는 태길 몇 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71페이지를 펴볼까요? 거기 보면 대장군방위에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동그라미 안에를 보시면 올해가 쥐해죠, 쥐. 그래서 서쪽 그려져 있는 것을 보면은 돼지의 해, 쥐의 소의 이렇게 해서 해자충년, 해자충. 올해가 경자년이죠. 올해가 경자년. 경자년에는 대장군방위가 서쪽에 있죠. 그 다음에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한 방에 3년을 머무른다고 합니다. 대장군방위가. 그래서 대장군방위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하튼 그 8개의 장군이 있고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서 별의 흐름에 따라서 순환에 따라서 그 지점이 해마다 바뀐다는 거죠. 사실 의미에 따지면 지구가 돌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지 그건 그대로 있습니다. 별자리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죠. 그러니까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자리가 움직이는 걸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방위가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 정서쪽입니다. 올해는 정서쪽이고 내년에는 서쪽에서 북쪽으로 좀 올라갑니다. 그래도 서쪽이 가깝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3년을 서쪽으로 3년 동안 서쪽에 대장군방위가 있다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이 기해년이었죠. 기해년, 그 다음 올해는 무기 경단은 뭡니까? 신이죠. 그 다음 해자축이죠. 그래서 신축년까지는, 그러니까 내년입니다. 여기 제가 좀 알리시게 되면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는 대전군방위가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에 있죠. 그 다음에라도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무기 경 신단 임수가 되겠죠. 임계 그 다음 가디도를 보시고 해자축 다음에 뭐예요? 인로 신 이렇게 되죠. 그럼 2022년, 23년, 24년은 서쪽에서 그 그림과 같이 북쪽으로 넘어갑니다. 대장군방위가. 그래서 보통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계 방향은 지구가 태양을 도는 순서죠. 순서가 이거 도는 범위죠.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돌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또 해자축 다음 임묘지들 사오미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는 청가부터 쓰인 그 반대로 사오미 그 다음에 신유술 이렇게 하게 되면 청가를 보게 되는 게 각, 을, 병, 정, 무, 기, 경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스님들께서 좀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거지 사실은 앞에 있는 이 청가 글자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장군방위 할 때는 뒤에 있는 즉 쥐에다 그 다음에가 소에다 그 다음에 범, 토끼, 용에다 그 다음에 뱀, 말, 양에다 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또 반드시 북쪽에서 또 동쪽으로 가겠죠. 동쪽에 대장군방위가 있고 그 다음에 원숭이, 그 다음 닭, 그 다음에 개는 다시 또 남쪽으로 옵니다.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서쪽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경전이니까 아직까지는 경전이죠. 그래서 서쪽에 있고 그럼 내년은 역시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아직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장군방위를 이렇게 하고 구체적인 거는 지금들 교재에 보시면 제가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바로 3살방위로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대장군방위가 어떻게 쓰이느냐 혹은 3살방위 어떻게 쓰이느냐 많은 곳에 쓰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사할 때를 많이 씁니다. 이사할 때 대장군방위가 어디 있으면 이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는데 실질적으로는 꼭 이사방위에는 쓰지는 않습니다. 묘토라든지 혹은 또 집에서 집수를 한다든지 물론 또 집수를 할 때는 좀 생황방이라고 해서 그런 걸 보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지금 하려면 좀 시간이 그렇고 일단은 가장 많이 쓰는 이사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할 때 또 주의할 점이 여기다 같이 대입을 시켜서 제가 적을게요. 173페이지 그림 보시면 바로 이해가실 거예요. 173페이지에 보면은 이건 삼합으로 가는 건데 남쪽을 먼저 보시면 원숭이해가 있고 지해 있고 해, 용해 이렇게 됐어요. 신자진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자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대장군은 요건 대장군으로 적었고 여기도 대장군으로 적고 그 다음에 상달방은 여기다 따로 적을게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저는 무슨 말이냐면 경자년에는 요건 따로 필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2020년 경자년에는 대장군방위는 서쪽에 있고 그 다음에 3살방위는 책을 보시면 남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그 남쪽 세 개의 산이 있는 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역시 172페이지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신축년으로 가게 되면 시 반대 방향으로 이건 1년에 한 번씩 움직입니다. 3살방위는 3년에 한 번씩 서쪽, 북쪽, 동쪽, 남쪽으로 하지만 3살방위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래서 신축년에는
반대 방향이니까 동쪽으로 가겠죠. 동쪽. 그러면 내년에는 대장군방위가 같은 서쪽이면서 삼설방위는 동쪽으로 넘어갑니다. 올해까지는. 그러면 이사를 갈 때 서쪽과 남쪽으로는 현재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이라는 건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 나중에 또 공부를 하시지만 보통 흔히들 보면 2000년입니다. 1월 21년 1월 1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내년은 2021년 양력으로 2월 4일 입춘이에요. 네. 입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흔히들 보면 2월 3일날 태어났다. 양력으로. 그래도 1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지났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년에 소띠니까 나는 소띠다. 아이가 소띠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2월 3일날 태어나게 되면 쥐띠입니다. 그 다음에 2월 5일날 태어나야 소띠가 되는 거예요. 예, 명리학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 4일이 되면 넘어가면 그때서 대장군방위가 서쪽과 그 다음 삼설방위가 동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대로 적게 되면 이민년에는 그러면 봄에는 대장군방위는 북쪽에 있고 그럼 삼설방위 어디로 넘어가요? 남쪽, 동쪽, 그 다음 북쪽으로 넘어가겠죠. 북쪽이 있죠. 그 다음에 토끼에는 북쪽에서 다시 서쪽으로 오겠죠. 서쪽으로 오고 서쪽에서 다시 또 용해에는 남쪽으로 계속 이렇게 돕니다. 여기는 또 남쪽이었으니까 동쪽, 그 다음에 북쪽, 그 다음에 서쪽, 그 다음에 남쪽. 이때는 대장군방위도 남쪽이고 삼설방위도 남쪽이겠죠. 그 다음에 또 남쪽 다음에 또 동쪽, 그 다음에 다시 북쪽.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돕니다. 네. 그래서 지금 헷갈리시니까 딱 두 개만 좀 기억을 하세요. 저기 2020년 지혜에는 대장군방위는 서쪽, 삼설방위는 남쪽에 있어서 보통 해 뜨는 쪽이 동쪽이죠. 해 뜨는 쪽은 동쪽으로 해가지고 해가 지는 쪽이 서쪽이고 그래서 한낮에 해가 뜨는 쪽을 쳐다보게 되면 남쪽입니다. 그런 기준에 하셔가지고 서쪽과 남쪽으로는 이사를 올해는 하시면 안 좋다는 거죠. 많이 안 좋습니다. 과학적으로 전문하세요. 이러면 제가 증명을 못합니다. 그러나 별의 운행가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을 때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시스템이 발전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많은 양자물리학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렇게 해서 참조를 하시고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이사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시간상 제가 조금 말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이사할 때 또 필요한 것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사원 선생님 결혼하신 지 얼마 됐죠? 2년 되셨어요? 혹시 사시는 집을 이사를 한다고 만약 계획을 잡죠? 그러면 2년 되셨으니까 자가면 이사하실 필요 없지만 전세 같은 거 보통 2년 계약이 되죠. 요즘 또 부동산법이 바뀌어가지고 사실 복잡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사를 한다고 보면 그럼 2021년에 이사를 할 계획이시다. 되게 좀 수승고세요? 7고. 네? 7고. 최고? 7고. 7고. 미안합니다. 7고. 죄송해요. 저는 구를 생각하고 있다가 7고에 계신단 말이에요. 7고에서 이사를 이제 하셔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21년에 한다고 봅시다. 2021년에 이사를 하는데 어차피 2월 4일에 지났다 치고 2월 4일입니다. 그러면 이사 가실 수 있는 가시면 안 되는 방위가 서쪽하고 동쪽이에요. 그죠? 서쪽하고 동쪽으로는 이사를 가시면 안 돼요. 보통 우리나라 남해안을 많이 선호하죠. 선호하는 이유는 사실은 줄에 보험기에 보면 또 거기 나와요. 군자는 남해를 보고 정치해야 된다. 그 사상이 그대로 조선시대에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부터 우리는 남양을 많이 선언을 했습니다. 군왕은 전부 남쪽을 보고 정치한다 하죠. 물론 또 과학적으로 보면은 일조권이 가장 확보가 많이 되는 게 남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양을 많이 하는데
해가 한낮에 12시쯤 돼가지고 해가 떠 있는 쪽이 남쪽입니다. 그래서 이사 갈 수 있는 방향은 두 개인데 빼면 남쪽, 그 다음에 북쪽을 이사 갈 수 있죠. 그럼 칠곡 D는 다시 또 칠곡이죠. 그럼 칠곡 남쪽은 대구겠네, 그죠? 네, 대구로 이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혹은 뭐 D로 가도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사하는 날은 그럼 남쪽으로 만약에 이제 대구로 들어오신다고 한다. 그럼 이사하는 날은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할게요. 지금 그거 몇 페이지 보시면 174페이지를 보시면 이 책 안 갖고 오셨어요. 네? 공부하셔야지. 174페이지 보시면 이사 방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답을 먼저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만약에 음력입니다. 음력. 보통 보면은 이제 음력으로 남쪽으로 이제 가는 걸 정해졌다고 가정하고 음력으로 9일과 10일 혹은 뭐 19일, 20일 혹은 29일, 30일 이렇게 해서 9와 0으로 끝나는 음력입니다. 전부. 요 날은 손 없는 날이라서 무조건 이사를 가시면 돼. 예. 그리고 뭐 요즘 달력 같은 데 보면 이사차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사하는 날이라고 또 적혀져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사하게 되면 굉장히 좀 몰리죠. 그 다음 또 대우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분은 굉장히 좀 뭐 바쁘시다 보니까 저도 몇 번 경험했는데 냉장고 많이 빠지고 네, 했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 계약서는 물리 적용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게. 그래서 막 그래도 고생하셔서 됐습니다 하는데 그분들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그분들 나쁜 분이 아니고 물론 뭐 일부 분들은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빨리 하고 빨리 끝내려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날 말고 이사하는 날을 좀 찾아보자고요. 그러면 남쪽으로 이사를 하는데 날짜를 잡을 때 요걸 좀 줄게요. 이건 이제 어차피 끝났으니까 줄기로 하고 자, 거기 보시면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동그라미 그리면 거기에 한자로 됐는데 저는 한글로 넣을게요. 동, 서, 남, 북. 그 다음에 여기가 동남이죠. 여기는 서남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서북이죠. 여기는 동북. 이렇게 되죠. 또 이 가지고 왜 동북을 북동이라고 동북을 하느냐, 혹은 서북을 왜 북서라고 서북을 하느냐, 라고 하시는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유기문헌권에서는 동서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동서를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동남도, 전부 동자가 먼저 들어가서 동서가 먼저 들어가죠. 참고로 하시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동쪽은, 거기 책을 보시면 1일, 11일, 21일이라고 적혀요. 1일. 즉, 요 날만, 이사를 안 하면 돼요. 손이 있는 날이에요, 즉, 2일, 12일, 22일은 동남쪽에 있고, 3일, 13일, 23일은 남쪽에 있고, 그 다음 4일, 14일, 24일은 서남쪽에 있고, 5일, 15일, 25일은 서쪽에 있고, 6일, 16일, 26일은 서북쪽에 있고, 7일, 17일, 27일은 북쪽에 있고, 8일, 18일, 28일은 동북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은 손 없는 날이라서 무조건 이사를 가실 수 있어요. 즉, 남쪽으로 가기로 하셨잖아요. 아까. 그죠? 2021년에. 남쪽으로 이사를 하시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9일, 10일, 19일, 29일, 30일 하려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가정하게 되면, 이사하는데 뭐 여기저기 아무 전화도 없어요. 어떻게 맞춰는 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있는 팀이 아니고 급하게 구성된 팀들은 이 손발이 안 맞아서 결국은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만약 이사 하신다면 음력으로 3일 3자로 끝나는 날 3, 13, 23일만 이사를 안 가도 돼요. 즉 이사하는 날 많죠? 그럼 따지고 보면 이날은 당연히 이사할 수 있고 뭐 남쪽인지 동남쪽인지 서남쪽인지 잘 구분 안 가시면 요 세 개 날 다 빼시면 돼요. 다 빼시고 1일, 8일, 7일, 6일, 5일로 끝나는 날 혹은 9일, 10일로 끝나는 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대장분방위와 삼살방위 또 해당했죠.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죠. 그 다음 마지막 이사하는 날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 오늘은 그 3제까지 할게요. 3제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6페이지를 펴보겠습니다. 176페이지를 펴면 3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하는 거는 3개를 같이 잡으셔야 돼요. 대장분방위와 삼살방위와 그다음 이사하는 날을 3개를 다 같이 보셔서 이사하는 날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다른 문제죠. 3제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3제를 보시면 교과서 176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 보시면 3제를 빨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올해를 기준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맨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그림 중에 맨 밑에 보시면 해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해년, 자년, 충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년이라는 건 작년에 돼지해였죠. 올해가 쥐해고, 그 다음 내년이 소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세 개의 해는 뱀띠와 좀 추한다고 그래서, 다음에 뭐 공부하신 분은 축으로 써주시면 빨라요. 그러니까 돼지해부터 쥐, 소해 이 세 개의 해는 올해가 이제 쥐해고, 뱀띠와 닭띠와 소띠가 삼재가 들어가요. 그래서 사유축생이라고 그러죠. 이건 안 해도 되겠죠. 이제 조금 인지를 하셨다고 보고, 그러면 이게 2019년이 되겠죠. 여기 2020년이 되겠고, 여기 2021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에는 뱀, 닭, 소 이 세 개의 띠가 삼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되게 되면 범해고, 토끼해고, 그 다음에 용해가 되겠죠. 이게 2022년, 2023년, 2024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원숭이, 그 다음 쥐, 그 다음에 용띠가 삼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부터 또 3년이 삼재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해를 작년에 보면 보통 들어가는 데서 대삼재, 그 다음에 2020년 눌릴 때서 늘삼재, 그 다음에 2021년을 이제 나온다 해서 날삼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날삼재 때는 뭐 나오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오히려 이때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해는 어쨌든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명리적인 해석을 하고 이거 부합이 되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공부하기도 수월습니다. 또 주위분들한테 얘기해 주시기도 좋고. 그 다음에 미리 좀 해볼까요? 그 다음에 4, 5, 미가 되겠죠. 이 증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유수부터 합쳐볼게요. 즉, 대회, 그러면은 너무 멀리 가나요? 2025년, 2026년, 2027 이렇게 되죠. 물론 연은 계속 바뀌지만 여기 있는 뭐 범해나 토끼나 용해는 순서대로 오기 때문에 절대 안 바뀝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돼지띠하고 토끼띠하고 또 양띠가 또 삼재가 되죠. 그 다음에 2028년이 되겠죠. 2029년, 그 다음에 2030년 이렇게 됩니다. 이건 또 범하고, 그 다음에 말하고, 그 다음에 개띠하고 삼재가 되겠죠. 그래서 세 개는 3년씩 그래서 삼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설명이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176페이지 있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장분방위, 그 다음 삼살방위, 그 다음 이사하는 날까지 해서 3개를 했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3제까지 해서
4개의 날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호충법이랑 그 다음에 간단하게 우리 음량 오행과 인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